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잊혀진 비밀과 음산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불길한 소리와 섬뜩한 이미지들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된 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잊혀진 영혼들이 여전히 떠도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오던 소리는 점점 커지려 이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고 갔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동생과 함께 부엌에 숨어 그 소리를 듣곤 했다. 그러다 두머리째 걸리나 혼나곤 했지만 어차피 말을 듣지 않을 걸 알게 된 부모님은 우리가 딱 하나만 시키면 소리를 듣는 걸 허락해 주셨다. 필터라는 저는 존재를 절대 쳐다보지 않을 것. 우리 동네는 섬마을이었다. 내가 6살 때부터 살았는데 집들은 옹기종기보여 작은 편이었지만 그 안엔 작은 마당도 있었고 놀러 다닐 곳도 많았다. 그 일이 있던 무렵에 난 13살이었는데 섬마을 치곤 아이도 많아서 지구도 많은 편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이 놀기 참 좋은 동네였다. 하지만 그 동네에도 참 이상했던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휘파람 소리였다. 소리 자체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 애초에 내 방에서는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걸 오래하셨다. 아빠는 정치로 크고 성격도 드세 전향적인 섬마을 사람이었다. 그럼 아빠가 흐트러지는 단 하나의 경우가 그 휘파람을 두는 존재가 등장할 때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발을 빠나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으며 동생과 내게 그 존재를 보면 안 된다고 반강제로 약속을 받아낸 것도 바로 아빠였다. 근데 준에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었다. 밤 창문마다 안쪽에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두꺼운 천에 아래로 닦여 자물쇠로 고정. 아빠는 매일 밤 모두가 잠자리를 들기 전에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안방으로 가져갔으니까. 엄마는 솔직히 엄마는 부서지다든지 잘 모르겠다. 하루는 소리가 시작되는 3시 3분에 엄마가 거실을 소송하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렇다고 엄마가 두석을 좋아해서 듣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았다. 며칠을 지켜본 결과 엄마가 나오는 건 끼케야 한 달에 2번 정도. 아무튼 엄마는 가끔씩 거실에 앉아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곤 했다. 휘파람은 언제나 같은 멜로디였다. 약간은 크레딧처럼 듯한 멜로디랄까? 첫 번째가 너무 길었나? 아무튼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이 동네 모두가 이상할 정도 운이 좋다는 것이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부모님은 역시나 이 부분도 설명을 꺼내지만 동네 모두에게 특별하다시 될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라디오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던가 마당에서 유적이 발견된다던가 하는. 게다가 내가 이곳에 온 뒤로 비가 온 횟수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날씨도 좋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동네에게 범죄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애초에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온 이유가 내 동생 때문이었는데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폐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면회로나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동네로 이사를 온 이후 내 동생 하나의 상태가 급속도로 호전됐다. 의사도 그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다들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그 뒤로도 매일같이 마주하는 소소한 행운을 알게 되며 우리 가족은 계속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물론 안 좋은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휘파람 도는 존재를 찾으려 들 때나 일어났다. 좀 우리가 섬에 들어왔을 때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환영한다고 밭에서 기른 채소가 잔뜩 든 보따리와 작은 봄톤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어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들 돌아가며 하나를 안아주었다. 물론 그땐 하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다들 조심스레 다뤘다. 그 후 어른들이 회나를 있다는 말에 나는 곧장 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방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은 힘들어도 살면서 더 느낄 거라며 극찬을 들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더 설명이 어려운 휘파람 소리에 관한 설명도 있었는데 내일 새벽 3시 5분이면 소리를 끝난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지만 않으면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건 마을 사람들이 특히 강조했던 내용이라 나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존재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행운이 두루누구 바뀌고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다는데요. 정기로 잘 되어있던 말짱하던 고깃대가 전국대거라 하루아침에 시신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절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이 꾸려버릴지. 오마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오마는 새 이웃들에게 이런 장난을 치느냐고 들었고 오늘 직전에 버럭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겉으론 친절한 척하며 이상한 이야기로 을지인을 쫓아내려는 곳으로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아빠는 자신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며 이분들은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단단히 뿌리난 엄마를 달래주었다. 이웃들을 떠나고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린 동네 철물점에 가서 걸쇠와 자물쇠를 사서 모든 창문과 문틀을 설치했다. 그렇게 새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밤. 새벽 3시에 몰래 잠을 나온 나는 여동생을 안고 도실에 앉아있는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는 나를 보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앉으라는 등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렇게 우린 거실에 앉자 그 조제를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3분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알려준 대로 휘파람 소리를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사라졌다. 매일 밤 들리는 소리에도 우린 바깥을 내다보지 않았고 가만히서도 따라오는 폭을 즐겼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는 뽑기가 필요 없는 자바구기 가능해졌고 아빠는 청년회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새로 이사한 가족은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청년회의 말을 믿었고 창문마다 자물쇠를 설치하라는 아빠의 조언도 곧장 받아들였다. 물론 그들에게도 채소 보따리와 작은 봉투가 주어졌는데 그 봉투에 들어있는 정보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빠는 적어도 우리에게 절대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한우는 일찍이 집을 지을 일을 챙겨 아들인 혁수를 우리 집에 맡긴 적이 있었다. 혁수는 12살로 학교에서 나보다 한 학년 아래 동생이었다. 난 그날 저녁 전까지만 해도 혁수를 잘 몰랐지나 저녁밥을 먹고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놈과는 잘 어울리기 힘들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형은 밤마다 휘파람 트는 사람이 누구 있지 않아? 마을에 몇 대 없던 커다란 브라운관 TV에 흑백의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여동생과 나는 곧바로 둠빛을 교환했다. 우린 그리하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 저기 크고 노란 집을 사는 이상한 아저씨가 범인인 것 같다. 혁수가 말했다. 아자, 그럴 리도 없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착한데. 하나가 대답했다. 그럼 다른 엄청난 살인마가 있다 보네. 어깨를 으쓱이냥 안 하는 혁수의 말에 하나가 잔뜩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야, 우린 그러지 않았다. 정색하는 내 말을 뜨끈했는지 혁수는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TV를 보며 몇 시간을 때웠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아빠는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모든 창문을 잠갔고 화장실에 다녀오다던 혁수는 밤에 들어와선 곧장 나와 하나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살짝 잦은 희롱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니 시간은 어느덧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툭 쉬며 말했다. 너 시작한 질기네. 우린 절대 못 봐. 애초에 아빠가 창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숨기는데 뭘 봐. 혁수는 그런 내 말에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요, 아저씨는 아무거나. 오늘 미치고니 조금 더 친했다며 더한 루기에 나갔을 것 같다. 청년 전구는 곧 막둥들, 열쇠는 그냥 걸어두시던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혁수의 다음 날을 일상이 가는 탓에 내 표정은 더 굳어지고 있었다. 이곳에 산 지 수년이 지났고 아빠는 더 이상 열쇠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그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거꾸로 서정실 범에서 슬쩍 본능들 가까운 침대에 격전을 열쇠를 보밀고 있도록. 혁수의 날이 끝나기도 전에 난 허겁지겁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때 차라리 이놈을 잡고 열쇠를 주셨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손해봐야 이미 늦었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난 몸이 얼어붙었다. 휘파람 소리가 시작되었다. 헌데 그 소리는 분명히 안방에서 들려왔다. 안방 창문을 열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도 크게 들렸다. 난 제자리를 두던 채로 점점 두꺼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불을 켜야 하는 칠, 당장이라도 부모님을 깨워야 하는 칠. 바로 그때 거실에서 작게 들리는 소리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늘아! 잽싸게 뛰쳐나가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족수와 하나가 거실 창문 바로 앞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이 기어의 손에 쥔 열쇠로 창문을 열어제꼈다. 그와 동시에 휘파람 소리가 뒤에 꽂히듯 직접적으로 들려왔다. 아마도 내가 보라 손을 질렀을 곳이다. 이름을 불렀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나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운동시령도 그리 좋지 않은데 그땐 어떻게 된 것인지 나와 하나의 거리가 실시간을 좁혀졌다. 읽고 내두지 하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 하나의 얼굴을 감싸안으며 동시에 눈을 질끈 감았다. 절대 보면 안 돼. 알지? 내 품에서 덜덜 떠는 동생이 느껴졌다. 하나는 창문을 등지고 있는 상태였고 나는 창문을 정면으로 보는 모양이지만 입을 흰고 눈을 감고 있었다. 내 말을 끌어기는 하나를 벗어나고 그제야 혁수가 생각나 팔을 더듬거렸는데 혁수나? 상태가 이상했다. 혁수는 통나무처럼 굳은 칠,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싶을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창문을 닫는 게 선이었다. 난 손을 뻗어 창문을 찾았다. 한겨울의 차가운 유리가 느껴지고 서둘러 창문과 함께 커튼을 쳤다. 질끈 감은 눈을 슬며시 씻어보니 주방에 미약한 들떼떡을 아직도 닫힌 창문을 응시하는 혁수의 창백한 옆모습이 보였다. 혁수냐? 그 말에 혁수는 나를 내려다보았고 동시에 찢어질 듯 진영을 치러댔다. 그제야 부모님이 나무로 된 바닥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뭐야? 무슨 일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에 가까스로 혁수에게서 눈을 뗄 내가 말했다. 혁수가 봤어나? 그날 대신에 처음으로 아빠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꼴 본 것 같다. 혁수만 반대? 아빠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내게 물었다. 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안도한들 가슴을 일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굳어있는 혁수를 바라고 아빠의 표정은 급제 바퀴를 썩다. 그리고 그때 툭툭 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거실을 모두가 얼어붙었다. 발끝에서부터 타고 오르는 소리를 이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열지 마라.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어느새 복도로 나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충원과 힐터란을 연행하는 걸 희한한 걸 없이 다켰는데 한껏 굳어있는 엄마의 얼굴을 이자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였다. 그리고 일제 5일 부모님은 언제 챙긴 건지 한 손에 나무로 된 농통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또다시 노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혁수가 뒤곡전에 소리쳤고 걱정 마요. 절대 안 될 거야. 그의 엄마가 몸뚱이를 뻗쳐주며 대답했다. 이번엔 돈이 흔들릴 정도로 퍼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혁수는 다시 한번 진영을 질렀고 엄마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끌어안았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엄마가 아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경찰. 쓰러진 소리를 뚫고 들어온 건 엄마의 목소리였다.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현관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대체 더 소소하게 말이지. 경찰, 신소리, 경찰. 목소리는 완벽하게 엄마와 똑같았다. 녹음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경찰. 그의 엄마가 우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제발 그만해. 엄마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노크 소리가 더 거세질 듯했다. 현관문이 흔들렸다. 그러더니 한순간 소리가 멈췄고 잠깐의 정적을 뚫고 들려온 소리는 이번엔 뒷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의 우리가 뒷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곧바로 현관문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현관에서 뒷문으로 또다시 뒷문에서 현관으로. 소리는 계속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였고 이내 커다란 망치로 두들들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벽을 앞뒤서봐 벽을 치듯이. 그 문을 혁수가 소리쳤고 그와 동시에 소리가 멎었다. 뭐라 할길. 내가 뭘 먹는지 아무에게도 바라지 않을길. 제발. 마치 거대한 정적이 공간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적은 못해도 3등 정도를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혁수가 처음 노려보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창문 너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혁수는 그의 울음이 터져 꺼이꺼이 울어댔고 아빠는 그런 혁수를 안아주었지만 괜찮을 거라는 어설픈 위로는 하지 않았다. 정문을 톡톡 치는 소리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우리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벽다지 우는 소리에 노크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신종은 곤두세운 채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해도냈다. 아빠는 다지 울고 소리가 멈췄음에도 두어 시간이 더 지나서야 창문을 열었다. 됐다. 아빠가 말했다. 끝났어.
혁수의 부모님은 정신대진에 돌아왔다. 부모님이 직접 혁수를 데려다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선취함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동생과 함께 열린 창밖으로 혁수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부모님의 표정은 너무도 차가웠고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내 방에서 함께 잤다. 동생은 엄마와 침대에서, 아빠는 나와 바닥에서. 그리고 그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그 도크 소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난 그 주 내내 옆집에서 항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들었을 때 그 집 앞에 작은 화물차가 주차된 걸 볼 수 있었다. 동생과 나는 하루 내내 이삿짐을 나르는 걸 구경했다. 다른 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옆집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보냈는지 그것만은 뚜렷하게 기억한다. 세 사람 모두 안색이 판이한 곳이었는데 이런 무겁게 갇혀 있었고 눈동자 역시 빛을 잃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고 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성을 떠나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혁수의 부모님도 그의 존재를 보았던 것 같다. 그들의 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많은 음산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둠의 순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